최근 미국 소식이죠. 전 세계를 지금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가스레인지는 숨겨진 위험, 미국서 사용 금지되나 2023년 1월 11일, 얼마 안 됐죠? 지금 미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스레인지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아지자 가스레인지 판매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정부 내에 이제 그 밑에 하위 기관에 위원회가 있는데요.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스레인지를 그냥 사용 금지하고, 사용 금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국에서 제조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수입도 못하게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아예 가스레인지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가 방출되니까 이게 호흡기, 심혈관 질환, 암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일단 요 슬픈 소식부터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폐암은 암 발병률이 4위입니다. 사망률은 1위예요. 매년 25,000명이 발생하고요, 폐암이. 약 18,000명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남성 폐암 환자의 약 70%는 흡연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담배 피는 분이 그냥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 폐암 환자의 약 87.5%, 그러니까 약 90% 정도는 비흡연자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도 폐암에 걸리신 분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라고 분석해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으로 뽑는 게 이제 주방 문화라고 뽑죠. 주방 문화. 뭐 가스레인지 필두로 해서 이제 주방 문화를 꼽고 있는데, 자, 그래서 가스레인지 위험성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왜 위험한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가스레인지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산화탄소는 여러분 공기 중에 0.5%만 있어도, 공기 중에 0.5%만 있어도 5에서 10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건 단순히 뭐 발암물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독가스. 거의 최고의 최악의 기체라고 보시면 돼요. 가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들이마시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달라붙어 버려요. 산소가 붙어서 온몸에 그 세포에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달라붙게 되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각 기관에. 그러니까 들이마신 만큼 피해를 입는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럼 일산화탄소가 왜 나오느냐, 가스레인지에서. 여러분들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도시가스의 그 주성분은 CH4, 메테인이라고 해요. 보통 유럽식 발음은 메탄가스라고도 하고요. 미국식 발음은 메테인입니다. 근데 메테인이라고 하는 게 탈 때는요, 원래 산소가 충분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물이 나오는데, 이 메테인이 탈 때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나오냐면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예, 물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산소가 충분한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숨을 쉬고 살아있고 산소가 충분한데 왜 산소가 부족할 일이 있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세요. 그런데 왜 산소가 부족하냐면요, 이 도시가스가 탈 때는요, 이 메테인 가스가 탈 때는 이게 주변에 산소를 막 이게 빨아들이면 산소 소모가 되거든요. 산소가 소모가 되는데 순간적으로 주변에 산소가 부족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산화탄소가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서 요 가스레인지 앞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들이마신 만큼 피해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가스레인지를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산화질소도 많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대기질 관리할 때 항상 꼽는 게 바로 이산화질소입니다. 이산화질소가 많으면 이게 우리 호흡기에 어마어마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스레인지만 켜도 이산화질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산화질소가 왜 발생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탈 때 주변에 뭐가 있죠? 도시가스가 탈 때 공기 중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죠. 산소와 질소가 있다 보니까 이 가스불이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800에서 1300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상은 1450도까지도 가요. 근데 실제 측정해 보면 한 800에서 한 1300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높은 화력이다 보니까 주변의 산소 질소의 화학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먼저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 일산화질소가 순식간에 이산화질소로 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일산화질소가 생기는 거예요. 이산화질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가스 레인지 앞에만 있어도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를 여러분들은 계속 들이마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걸 없애야 된다, 이제 폐기해야 된다, 수입조차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그래서 저희는 이미 뭐 전기레인지 쓰고 있기 때문에, 진작에 바꿨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 전기레인지라고 하면 보통 두 개를 의미합니다. 두 개. 보통 하이라이트 아니면 인덕션을 써요. 일단 여러분들 온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온도. 하이라이트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요. 보통 최대 보통 한 700도 정도가 일반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상판이 이게 700도면 그 위에 우리가 뭐 냄비나 후라이팬을 올려놓잖아요. 이쪽의 온도는요. 실제 또 이 금속 재질의 그 소재에 따라 또 결과 다릅니다. 그래도 결론은 200도 이상 그냥 가요. 심한 경우에 300도 근처까지도 육박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인덕션입니다. 인덕션은 온도가 얼마가 될까요? 인덕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덕션 온도는 역시 용기 소재에 따라서 그 올라가는 온도가 좀 다릅니다. 그 인덕션을 그 최대치로 키게 되면 실제 100도는 그냥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이 불판은 여기는 하나도 안 뜨거워도 이 용기 자체가 100도는 순식간에 가고 시간 지나면 300도까지도 육박하게 됩니다. 물론 소재에 따라서 300도 이상도 갈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뭐 200도, 300도 사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아무튼 하이라이트 쓰든 인덕션을 쓰든 그 용기 자체는 200에서 300도 사이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나 다 이제 요리를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오늘 식용유 얘기만 먼저 하겠습니다. 식용유 위주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식용유를 여러분 왜 쓰시죠? 이유는 아마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기름을 두르고 뭔가 이렇게 볶을 때, 그죠? 뭔가 이렇게 열을 가면서 볶아야 될 때 아마 쓰실 겁니다. 튀김음식 할 때 아마 식용유를 쓰실 겁니다. 발연점이라는 게 있어요. 발연점. 영어로는 스모크 포인트라고 그래요. 발연점. 그러니까 열분해 생성물이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됐을 때 온도다. 열을 막 가면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든요. 막 조직이 끊어지고 막 다양한 새로운 화학물들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유기화합물들이 막 다양한 화학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건 뭐냐면 어마어마한 양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기름이 있어요. 식용유가 있습니다. 식용유가 있는데 연기가 막 나고 있다는 건 뭐라고요? 여기서 분해되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눈에 연기처럼 보여요. 그럼 그 발연점이 온도가 얼마 정도 되냐면 식용유가요.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이 한 200도 이하, 보통 180도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200도가 돼도 그 안에서는 분해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들이 막 분해돼서 그리고 새로운 물질도 만들어지고 그게 막 날아가는 것도 생기고 다만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연기처럼은 안 보였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말 다 잊어버리시고 발연점 전에도 분해되는 것들이 있어서 날아가는 것들이 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 식용유만 쓰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프라이팬에 놓고 식용유만 놓고 하시나요? 아니죠. 당연히 여러 가지 음식을 놓고 막 그거잖아요. 이게 막 볶으시잖아요. 그럼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음식을 놓고 막 신나게 볶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과일, 야채, 채소다. 그러면 그 안에 수분도 머금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수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수분들이 막 물은 100도 이상만 되면 날아가는 거 아시죠? 막 날아가면서 아까 말한 그 식용유에서 분해됐던 여러 가지 물질들 있죠? 분해됐던 수많은 작은 물질들이 수분과 함께 확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날아갈 양보다 분해돼서 날아간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이 실제로 우리가 볶는 과정에서 수많은 물질들이 확 날아가게 돼요. 그 물질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저희 환경과학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하이라이트가 이 상판 온도 한 700도까지 간다고 했죠. 최대치로 하면. 그러면 이 불판, 이 표면 온도도 200에서 300도 사이라고 했어요. 인덕션도 시간 지나면 300도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요리하면 할수록 최대치로 놓고 오래 요리를 하면 할수록 발연점에 점점 가까워질 뿐더러 발연점에 가까워지면 분해는 본격화돼서 유해 물질이 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발연점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해한 물질은 나온다는 겁니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라 부르는 거라고 하는 것들, 실제 다양한 유기화합물들이 날아가게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들이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들이마시게 되면 실제 여기 기관지에서 대부분 다 못 고릅니다. 대부분 다 폐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레인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다 유해한 물질을 들이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결책을 알려드려야겠죠? 해결책을 알려드리지 않고 딱 제가 그냥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면 요리하지 말라는 뜻이 되잖아요. 뭐 가스레인지도 안 좋다고 그러고 전기레인지도 안 좋다고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식용유만 놓고 봤을 때 식용유를 우리가 막 두르고 막 이렇게 막 볶잖아요. 막 높은 온도로 막 볶잖아요. 그러면 아까 같은 유해한 이런 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런 요리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식용유를 가열하는 요리가 아니라 약간 이런 드레싱 같은 거 있죠. 예, 드레싱.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그 식용유를 그냥 드레싱하는 정도. 그 자체로 넣고 비벼 먹는 정도. 그다음에 요거죠. 고기를 그럼 어떻게 굽습니까? 고기 살짝 둘고 막 고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일단 구워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삶아서 드시는 이런 수육 있죠. 예, 이런 거 위주로 요리 식습관을 바꾸시기를 일단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이라이트 상판 온도 700도라 한들 뭐 인덕션이 막 용기를 300도까지 가열한다 한들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으면요, 물은 100도까지밖에 안 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은 100도에서 뭐예요? 끓어나가기 시작하죠. 더 이상 온도가 안 오릅니다. 물은 100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삶아 드신다면 실제로 그런 그런 유해한 물질이 확 줄어들어요. 실제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삶아서 드시는 요리 습관 자꾸 해서 드시기를 일단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것만 먹고 사느냐라고 질문 주시면 일단은 제가 지금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원리를 말씀드려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세기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기를 최대한 약하게 하십시오. 최대한 약하게 하면, 최대한 약하게 해서 최대한 열이 서서히 오르게 하세요, 요리를. 최대한 낮은 온도에서 볶음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러면 약간 요리할 때 답답하긴 해요. 굉장히 답답하긴 합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좀 문화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집에서만이라도 최대한 천천히 요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고, 전기레인지를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시 후드 틀고 후드를 트셔야 됩니다. 트시고 창문 다 열고 이게 순환이 잘 되게 하셔야지만 여러분 직접 들이마시거나 여러분 가족이 들이마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나 JJ님께서 가스레인지 사용 시 KF94 마스크 쓰면 괜찮을까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KF94를 쓴다고 해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는 전혀 못 거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KF94 쓰고 요리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를 못 거르니까 여러분들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쓰면 불가피하게 당장 못 바꾸시는 분들은 환기 다 하시고 최대한 불 약하게 하시고 환기 잘 하시는 거, 창문 춥더라도 창문 다 열고 하셔야 되는 거 꼭 그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스레인지 사용 후 얼마나 창문을 열어두어야 할까요? 이거 되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가스레인지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쓰잖아요. 당장 못 바꾸기 힘드니까. 가스레인지 썼을 때 얼마나 환기를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셨으면 뭐 금방 되는데요. 근데 창문을 너무 추우니까 밖이 충분히 다 열지 못하고 하셨다면 환기를 최소한 10분 이상 하십시오. 암만 춥더라도 충분히 창문 열어서 다 빠져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요리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유증기, 이런 초미세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